안녕하세요. 영혼의 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우입니다. 9월 12일 미국 증시를 설명드릴게요. 최근 미국 시장의 화두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9월 17일 연준회의에서 금리 결정이 이뤄지고 이후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게 됩니다. 금리 인하를 왜 할까요?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가계나 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추어 주어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이유가 있죠. 미리 선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제를 방어하려는 목적입니다. 연준은 고용도 유지를 해야 하고 물가도 안정을 시켜야 하는 방향이 다른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4.5%로 제한적인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것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타깃 목표인 2%를 웃돌고 있고 고용 지표가 크게 수정이 되기 전까지는 고용시장도 견고하다는 판단이었고 경제 성장률도 3%로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이 우월하게 나오고 이것이 미국 전체 경제 성장률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P 500 기업의 7개 기업인 M7과 그 나머지의 차이가 컸던 것이죠. 현재 7개 기업의 비중이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M7의 대표적인 ETF인 MAGS가 있습니다. 7개 기업의 비중을 골고루 담고 있죠. 7개 기업의 비중을 12%에서 17%까지 각각 비중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2025년 연간으로 15.58%로 지수 자체의 상승률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속해서 번갈아가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9월 12일 미국 증시는 처음에는 잠잠했습니다. 이미 큰 폭으로 오른 데다가 그리 큰 경제 발표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미국 증시의 시간으로 오전 10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가 발표가 됩니다. 이때 시장 기대치 58.1을 크게 밑도는 55.4가 나오죠. 소비 심리가 안 좋은 것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나스닥 지수를 제외한 다른 지수들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나스닥 지수의 0.44% 상승을 제외하면 다우산업 지수가 마이너스 0.59%, S&P 500이 마이너스 0.05%, 러셀 2000이 마이너스 1.01%나 조정을 받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강했던 요인은 테슬라가 7.36%나 다시 큰 폭으로 상승을 전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구글, 메타 등 M7 중 6종목이 오르고 조정을 받은 것은 아마존 마이너스 0.76% 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체 종목으로 하락을 한 종목들이 많은데 빅테크들이 선방을 해주면서 지수 자체는 플러스로 마감이 된 거예요. 미시간 대학교의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는 2025년 9월에 55.4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8월에 58.2에서 하락한 수치이며 시장 예상치인 58을 훨씬 밑돌았습니다.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현재 상황 지수는 61.7에서 61.2로 악화되었고 한편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4.8%로 안정적이었으며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3.5%에서 3.9%로 두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5년 장기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채권 수익률이 약간 오르면서 시장 부담을 준 것이죠. 소비 심리도 좋지를 않았고요. 이렇게 되니까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 0.25%가 96.4%로 높아지면서 다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일부 작동을 한 것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쉬워지고 투자를 늘리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거든요. 물론 아직 금리가 크게 낮아지진 않았지만 조만간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곧 먹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같은 거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기술주들은 꿋꿋하게 돈을 잘 벌고 있어요. 미국 대기업들은 높은 금리에도 돈을 잘 벌게 되고 바이백을 하게 되고 주가도 지속해서 높이 오르게 되죠. 현재는 달러 약세 국면입니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을 보게 되면 2025년 들어서 4%이던 것이 3.55%까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도 줄어들고 해외 사업 비중이 절반 이상인 빅테크들은 환차익으로 이익이 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관건은 이러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전에 미리 시장에서 선반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연준이 9월 17일 0.25%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반응이 시큰둥할 수 있거든요. 이미 다 아는 재료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거의 3%에 가까워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속해서 변수이고 경제 성장률도 3%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주식과 비트코인 등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자칫 자산 버블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시 소비 수요가 생겨서 인플레이션이 더 잡기 어렵게 됩니다. 만일 이번 점도표에서 연준이 2025년 9월 한번 금리 인하로 점도표를 수정하게 되거나 2026년 전망치를 더 수정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시장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랠리가 뜨거운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 기업들의 훌륭한 실적까지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니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것입니다. 야간 선물도 플러스 0.14% 강세를 보였습니다. 월요일 시장 분위기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주말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 후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